그런데 매달 내 통장에 30만 원 이상씩 꽂힌다? 자, 이러한 투자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대출 받고 집을 사라, 내 집 마련 1주택은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해지,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특히 2030 세대 분들께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대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많이 꺼려 하시고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대출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현재 많은 부자들이 그러한 부를 이루기까지 이 대출, 레버리지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출에 대한 생각, 그 편견부터 깨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대출은 위험한 거야, 대출은 무서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대출에 대한 공포심을 역이용한다는 거죠. 역이용한다는 말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출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거나 깨닫습니다. 일종의 레버리지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그리고 부자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그렇게 부자인 사람, 부자인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부자는 소수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수니까요. 통계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비슷한 사람끼리 생활을 같이 영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주변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없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빚이라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절대로 남한테 돈 빌리지 마라, 빚을 지면 안 된다, 대출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아야 된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씩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죠. 부모님께 대출은 왜 위험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부모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못 갚으면 큰일 난다, 집 경매에 넘어간 주변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대출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좋지 않은 방향이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이 가고 가장 가까운 어른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나 뭐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특히 나라에서 대출을 받지 말고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죠. 대출을 왜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 대출을 쭉 이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이 빌린 돈으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이자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출은 갚는 게 아닙니다. 그 대출을 잘 활용해서 잘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야만 한다고 세뇌가 되어 있거든요. 얼른 열심히 해서 대출을 털어내고 싶다, 이자 내는 것이 너무 아깝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자 내는 것이 왜 아깝고 쓸데없는 짓이 될까요? 이자 내는 것을 안 아깝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제가 공부하는 지역 중에 지방광역시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증금 500에 55만 원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매매가가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시중에 3천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과연 투자가 가능할까요? 7천만 원에 500에 55만 원이 나오는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70%가 나옵니다. 4,9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대충 자기 자본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내 자본은 넉넉히 부대비용 포함하면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을 투자했더니 500에 5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보증금 500이 또 빠지게 되죠. 따지고 보면 내 돈은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갔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매달 55만 원 월세가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꽂힌다? 여기서 처음 대출 받았던 4,900만 원의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불과 내 돈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넣었는데 매달 55만 원을 받고 20만 원 정도 이자를 낸다고 하면 매달 35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해볼만 투자 아닐까요? 자, 지금도 이러한 투자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천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을 땡겼을 때 한 달 이자가 약 3%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5만 원 정도거든요. 자, 한 달에 5만 원이 없으면 우리가 죽나요? 술 한 번 안 먹고 치킨 2번 안 시켜 먹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내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쓴다고 가정했을 때 월세 55만 원에서 대출이자 2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자 빼더라도 매달 25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물론 시간이 흐르면 건물의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만 올라가고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내 통장에 30만 원 이상씩 꽂힌다? 자, 이러한 투자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 증식, 이러한 자산 상승 효과를 이루어내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는 필수가 되겠죠.